서울 북촌. 초가을의 바람이 고요하게 전통 한옥의 지붕 사이를 스쳐 지나간다. 그 풍경 속에 어울리지 않는 듯 다소 낡은 셔츠에 베이지색 모자를 쓴 노인이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한 스케치북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백도영. 올해 72.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는 과거 유럽 왕립미술관에서 수석 큐레이터로 활동한 한국 미술계의 전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동자에는 약간의 공허함이 맴돌고 있었다. 가끔 멈춰 서서 건물을 올려다보거나 전봇대 아래를 바라보다가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였다. 여기가 어디더라? 낯익은데 말이야. 북촌 거리의 사람들은 그를 유랑자쯤으로 여겼다. 옷차림도 말쑥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눈빛이 흐릿했다. 가끔 지나가는 젊은 커플이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도영은 그런 시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의 걸음은 계속해서 어느 건물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서울 현대회화 전문 민간 미술관이었다. 그곳은 최근 리모델링을 마친 후 재개관하며 SNS에서 젊은 작가들 사이에 주목받고 있는 공간이었다. 미술관 입구에 다다랐을 때 도영은 멈춰섰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가 이상하리만큼 익숙했다. 마치 꿈속에서 여러 번 봤던 풍경처럼, 아니면 자신이 직접 만든 도면처럼 느껴졌다. 도영은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내부는 조용하고 서늘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직원은 그를 보고 순간적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옷에서 희미하게 나는 먼지와 바깥바람 냄새 때문이었다. 어르신, 이곳은 관람 예약이 필요합니다. 혹시 도움드릴 일 있으세요? 도영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 건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없고 희미했다.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그 안엔 오래된 건축 도면처럼 보이는 손그림이 가득했다. 그러나 직원은 이를 단지 노인의 괴짜 지쯤으로 여겼다. 죄송합니다. 안에 계신 고객님들께 불편을 드릴 수 있어서요. 잠시만요.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무전을 넣었다. 이윽고 보안 요원이 나타났다. 도영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내가 실례했나 보군요. 그는 조심스럽게 인사하며 대기실 쪽으로 걸어나갔다. 그 순간 스케치북이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졌다. 아무도 그것을 주워주지 않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다. 눈앞에 펼쳐진 미술관 유리벽에는 젊은 작가들의 화려한 전시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도영은 한참 동안 그 포스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아주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이거 내가 고른 색인데. 도영이 떠난 미술관 로비는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다. 리셉션 직원은 자리로 돌아와 잠시 책상 위에 놓인 방문객 명부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있었던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대기실의 CCTV를 확인하던 보안 요원은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챘다. 아까 그 어르신, 혹시 이 그림 전에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요원이 말하며 스케치북을 확대해 보여주었다. 보안 담당 모니터에는 도영이 떨어뜨린 스케치북의 내부 페이지가 선명히 잡혀 있었다. 그 안에는 지금 미술관의 구조와 거의 흡사한 공간 구성이 정밀한 손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그 그림을 본 또 다른 직원이 눈을 크게 떴다. 이거 몇 년 전 문화재청 기록 보존전에서 봤던 그 도면이랑 거의 똑같아요. 백도영 선생님. 이름이 맞다면 그분이 직접 그린 걸 수도 있어요. 리셉션 직원은 놀라움과 당혹이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순간 조금 전 그가 남긴 말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요. 그 시각 도영은 미술관에서 2블럭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엔 스케치북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멀리 어디론가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기억의 조각이 어딘가에서 퍼즐처럼 끼워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를 설계했었지.
마당 쪽 조명은 저각도로 떨어지게. 그의 목소리는 흐릿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눈을 뜬 도영은 벤치에 놓인 스케치북을 조심스레 덮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미술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분명 내가 만들었어요. 그 공간을. 다음 날 아침, 서울 북촌의 햇살은 더없이 맑았다. 미술관 로비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부터 분주했다. 갤러리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그 어르신 이야기가 수군거림처럼 퍼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날 보안 카메라에 담긴 도면과 스케치북의 그림은 몇몇 큐레이터들에게 전해졌고 그중 한 명은 그 그림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이거 백도영 선생님의 초창기 설계 스타일이에요. 특히 저 문양 유럽 갤러리 때 쓰시던 특징이거든요. 전시기획실장이 화면을 보며 멈춰선다. 그녀는 백도영의 이름을 들은 순간 오래전 해외 전시 현장에서 그를 보았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셨다고요? 그게 진짜 백도영 선생님이면 이 미술관을 설계하신 분일 텐데요. 그 시각 도영은 여전히 북촌의 골목 어귀를 걷고 있었다. 스케치북을 품에 안은 채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또렷했고 이따금 북촌 담장을 스치며 말없이 미소를 지었다. 그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를 찾는 미술관 쪽 연락은 닿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처럼 그날 오후 미술관을 찾은 한 젊은 인턴이 골목 어귀에서 도영을 다시 발견하게 된다. 혹시 어제 미술관에 오셨던 어르신 맞으시죠? 혹시 백도영 선생님 아니신가요? 도영은 인턴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그 공간을 만들었죠. 아주 오래전에. 이 말은 인턴에게 전율처럼 다가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선생님 잠시만요. 저희 실장님께 바로 연락드릴게요. 도영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그 순간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말이다. 제사장에서 이어서 계속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미술관 전시기획실의 김 실장은 인턴에게서 전화를 받은 뒤 즉시 차를 몰고 북촌 골목으로 향했다. 창밖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었다. 설마 진짜일까? 백도영 선생님이 맞는 걸까? 몇 번이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도착한 골목어기. 그녀는 벤치에 앉아있는 도영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셨군요. 김 실장은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다.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낯익은 얼굴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 속에 진심은 느껴졌다. 어디서 본 적이 있군요. 저 눈빛. 도영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오후 도영은 미술관으로 다시 초대되었다.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다. 리셉션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연신 허리를 숙였고 김 실장은 도영을 안내하며 그가 만든 공간 안으로 직접 데려갔다. 미술관의 한가운데 서서 도영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 발짝, 또 한 발짝. 그가 걸을 때마다 바닥이 기억을 따라 울리는 듯했다. 이 기둥. 원래 여기에 두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빛이 이 방향으로 떨어지게 하려면 1.5m 뒤로 갔어야 했죠. 그는 손끝으로 벽면의 미세한 균열을 짚으며 말했다. 직원들은 놀람과 감탄이 섞인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보았다. 그가 말하는 공간의 디테일은 설계 도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아무리 능숙한 전문가라도 설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였다. 그의 존재는 곧 언론에도 포착되었다. 전설의 큐레이터 백도영, 본인이 설계한 미술관에서 쫓겨나라는 헤드라인이 떠오르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다. 댓글에는 어떻게 그를 몰라볼 수가, 우리 문화예술계의 치욕이라는 반응이 넘쳐났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백도영 존경합니다. 해시태그 기억 의공간 진짜주인 해시태그가 퍼지며 하나의 문화적 담론으로 번져갔다. 젊은 예술인들, 큐레이터 지망생들, 심지어는 대학 미술학과 교수들까지 그의 복귀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러나 도영은 이에 개의치 않았다.
그는 미술관 안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스케치북을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존경이나 찬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남기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의 말에 김 실장은 물었다. 무엇을 남기고 싶으세요, 선생님? 도영은 스케치북 한 페이지를 펴며 말했다. 이런 공간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쳐져가는 예술인들, 노년의 작가들 그분들이 다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남기고 싶어요. 이 건물 옆 비어있는 공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김 실장은 숨을 삼켰다. 그곳은 현재 임대 계획이 잡히지 않아 방치되고 있던 전시장 후면 공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누구보다 선생님께 어울리는 공간입니다. 도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흐릿함이 없었다. 단단하고 선명했다. 마치 오랜 겨울 끝에 다시 눈을 뜬 나무의 싹처럼 그 속엔 생기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며칠 뒤 가을비가 조용히 내리던 날, 백도영은 미술관 사무동의 한쪽 방에 자리를 잡고 스케치북을 펼쳐놓은 채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낙엽과 젖은 돌길은 그에게 잊고 있던 기억을 천천히 되살려 주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젊은 시절 유럽 파리에서 열린 첫 개인 전시회 당시의 모습이었다. 옅은 미소를 띤 그의 옆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도영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중얼거렸다. 당신이 참 좋아했지. 이 전시장 설계할 때도 밤새 조명 각도를 맞췄었는데.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는 외국에 나가 오래도록 왕래가 없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기억과 도면, 그리고 조금씩 흐려지는 의지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사람들의 반응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남기고 싶은 마지막 공간. 그것이 그를 다시 붙잡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고 오래된 도면 뭉치를 꺼냈다. 일부는 누렇게 바랬고 일부는 접힌 자국이 깊었다. 그러나 손끝으로 하나하나 펼쳐가며 도영은 예전의 자신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듯 종이를 넘겼다. 그날 오후 김 실장이 방문했다. 그녀는 손에 따뜻한 차 한 잔과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오늘은 조금 더 쉬셔도 됩니다.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니.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날이 생각이 더 또렷해지거든요.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혹시 기억이 사라지는 게 두렵지 않으세요? 도영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창밖을 향해 시선을 옮겼다. 빗방울이 창틀을 따라 조용히 흘러내렸다. 기억이 사라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남긴 게 아무것도 없을까봐 두려운 거지요. 사람들이 나를 잊는 건 상관없어요. 다만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었던 그 공간 하나, 그 순간 하나는 남아 있었으면 합니다. 김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영의 말은 마음 깊은 곳을 울리는 것이었다. 순간 그가 단순히 노년의 건축가가 아닌 삶 전체를 예술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사실이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도영은 처음으로 기억의 갤러리라는 이름을 노트에 적었다. 그리고 조용히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덧붙였다. 사라지는 것들을 위한 공간. 가을의 끝자락, 바람은 한층 차가워졌고 미술관 후면 공간은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백도영은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했다. 노트북 대신 손으로 그린 도면, CAD 대신 스케일자와 연필. 그에겐 손끝이 곧 기억이고 감각이었다. 작업실에는 과거 함께 일하던 제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현재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중견 작가들, 건축가들, 큐레이터들이 모두 도영의 부름에 응답한 것이다. 그들은 도영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선생님, 그때 저를 키워주시던 눈빛을 지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제 포트폴리오를 손에 들고 한참이나 봐주셨던 기억, 아직도 생생합니다. 도영은 조용히 웃으며 손짓했다. 그때 내가 본 건 너희의 가능성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시선이었지.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제자들과의 작업은 마치 과거의 시간들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도면 위에 쏟아지는 조언,
색채에 대한 논의, 공간의 흐름을 놓고 벌어지는 열띤 토론. 그 모두가 도영에게는 살아있음 그 자체였다. 하루는 도영이 제자들과 함께 미술관 뒤편 부지를 둘러보던 중 오래된 벽돌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비석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모든 예술은 사라지기 전의 기록이다. 그 문장을 본 도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우리가 만들 공간은 기록이 될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억의 흔적이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겠지요. 그날 밤 김 실장은 도영에게 완공 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가져왔다. 행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고 서울시 문화재단에서도 프로젝트 지원을 약속한 상태였다. 선생님, 이 서명만 하시면 이제 정식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영은 한참을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다. 그리고 단단한 손놀림으로 서명을 마치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지요. 우리가 정말로 남기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일 말입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도 흐릿함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고요하게 깃들어 있었다. 겨울의 문턱, 기억의 갤러리 완공식 당일. 하늘은 맑았고 북촌은 이례적으로 고요했다. 미술관 후면에 새로 조성된 공간은 따뜻한 목재와 유리로 이루어진 조용한 전시관으로 변모해 있었다. 입구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 기억의 갤러리 백도영 기획이라는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백도영은 흰 셔츠 위에 짙은 회색 외투를 걸친 채 조용히 갤러리 안을 거닐고 있었다. 그 뒤를 김 실장과 몇몇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다. 전시관 내부에는 노년 예술가들의 작품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치매를 앓는 작가의 수채화, 한평생을 공방에서 보낸 장인의 조각, 기억의 일부처럼 흐려진 사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작품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다시 꺼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영은 갤러리 벽면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뜻밖에도 수많은 언론과 관람객이 모였다. 문화체육부 장관, 유명 미술평론가들, 그리고 도영의 이름을 기억하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그 공간을 보기 위해 북촌으로 향했다. 오프닝 행사에서 도영은 단상에 올랐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누구에게나 잊혀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잊혀짐 속에서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만들고 남기고 사랑합니다. 이곳은 그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예술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소중하기에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의 말에 장내는 조용히 숨을 죽였다. 눈을 붉히는 관객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 제자 중 한 명이 무대로 올라와 작은 액자를 건넸다. 액자 안에는 도영이 예전 유럽 시절에 스케치했던 아직 미완성 상태였던 그림이 있었다. 그리고 하단에는 제자들의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공간은 스승의 미완을 위한 완성입니다. 도영은 그 그림을 받아들며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완성이라는 건 누군가의 기억 안에서 다시 피어나는 것이겠지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박수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에 대한 깊은 경이었다. 며칠 후 갤러리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완공식의 열기와 박수는 잦아들었지만 기억의 갤러리 안은 오히려 더욱 풍성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백도영은 아침 일찍 갤러리로 출근하듯 도착했다. 직원도 관람객도 없는 이른 시각. 그는 매일 아침 맨 처음으로 전시관의 불을 켜는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입구의 작은 걸레로 문턱을 닦는 일이었다. 누구보다 먼저 그 공간을 환히 밝혀두는 것. 그것이 그의 아침 루틴이었다. 그날 낯선 방문객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할머니와 함께 온 초등학생 소녀였다. 소녀는 입구에 놓인 안내지를 꼼꼼히 읽고 벽에 걸린 수채화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도영은 조용히 다가가 물었다. 그 그림이 마음에 드시나요?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꿈 같아요. 뭔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도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맞습니다. 그 그림을 그리신 분이 꿈을 잊지 않으시려고 그린 거예요. 기억이라는 건 마음 안에 남은 풍경이니까요. 소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나중에 저도 여기 걸 수 있어요? 제 그림도요. 도영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분명히. 이 공간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니까요. 소녀가 떠난 뒤 도영은 천천히 갤러리 중앙에 걸린 자신의 그림 앞으로 걸어갔다. 그 그림은 아직 미완이었다. 오른쪽 하단이 비어 있었고 그 자리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기억의 여백, 누군가가 채워주길. 그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속삭이듯 말했다. 나의 공간은 결국 누군가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하며 갤러리 내부의 따스한 조명을 비춘다. 작은 소리로 난방기에서 바람이 흘러나오고 햇살이 유리벽을 타고 천천히 바닥을 물들인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도영은 의자에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조용히 연필을 든다. 기억은 흐릿해질 수 있지만 그가 남긴 공간은 오래도록 누군가를 품어줄 것이다. 조용히 따뜻하게. 그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